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서서의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서는 서원직, 그리고서는 서복, 어렸을 때는 서복이로 이렇게 불렸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조조도 어렸을 때는 아만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알 친구들은 아만이라고 불러요. 아주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만난 친구들, 그 나이 많아서 만난 친구들, 이렇게 그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약간씩 그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도 그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서서가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 이웃 동네의 대장을 그 뭐 본의 아니게 칼에 찔려가지고 죽어가지고 관에 갔는데, 거기 모여있던 패거리들이 입을 딱 붕하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관에서는 그냥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 그 문화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국에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 협객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이 사람이 협객 정신이 있다. 협객 정신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 행동을 했다. 뭐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뭐 정당방위, 안 그러면은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악을 제거했다. 이래 이제 얘기가 되면은 관에서는 불문에 붙입니다. 누가 고변을 안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묻히고 지나가요. 중국에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협객 정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신이 선비 정신. 우리는 뭐 그 신선의 DNA를 받았으니까 신선의 정신, 선비 정신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은 꼬봉의 정신. 그러니까 오야봉을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것, 그건 뭐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조직의 오야봉을 위해서는 꼬봉이 할복 자살도 아닌가.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튼 뭐 그 동이족에서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서는 이제 살고, 진정한 이제 동이족은 이제 우리나라지만은, 중국의 이쪽 동쪽에 옛날에 보면은 동쪽에 산동반도 이쪽은 전부 동이족이고, 또 그쪽 동이족이 흘러서 일본으로까지도 우리나라 백제 유민들이 가가지고, 백제 왕의 유민이 가가지고 천황이 됐잖아요, 일본에. 그렇지만은 그 밑바탕에 민중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은 면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건 뭐 누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 강물이 흐르듯이 이게 도도히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협객정신, 우리나라는 선비정신, 일본은 꾸봉정신, 이렇게 그 밑바탕을 쫙 하고서는 이제 흘러가요. 그래 이제 서서가 이렇게 관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식당에서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님, 내가 그 아버님 산소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서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반대를 안 해요. 이의 제기도 않고, 그래, 다녀와라. 내가 잠깐 여기 재 올릴 것을 싸주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돼지고기하고 향하고 그 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싸서 서서한테 줍니다. 그 산소가 이제 어디 있냐면은 바로 그 뒷동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황건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숙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둘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창에 맞아서 죽고 숙부는 왼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숙부가 이제 간신히 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그 서가장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형님이 창에 찔려서 지금 죽었다.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 어머니가 그 여장부잖아요. 같이 가봅시다. 이게 팔 부러진 그러게 시동생한테 같이 가보자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으니까 뭐 시체들만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 몇십만 명이 막 그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소 어디쯤이다 모르면은 찾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숙부를 데리고 왔으니까 숙부가 이제 대번이 그 장소를 알아가지고 아, 여기 형님입니다. 보니까 이제 창에 찔려가지고 아, 죽어 있어요. 그걸 이제 서서 어머니가 떼매고 왔습니다. 떼매고 와서 뒷동산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이제 그 만들었는데 그 해마다 이제 하여튼에 그 기일이 되면은 산소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다 하고 뭐 명절에 가서 또 인사하고 뭐 수시로 가서 마음이 울적할 때는 또 인사하고 그 어머니도 바로 뒷동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서도 이 어머니가 싸주는 음식을 가지고 산소에 올라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7일 밤낮을 아버지 산소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정하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한 사나이의 길이냐. 서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 구척장신의 그 발검의 명순인가. 싸우는 데는 자신 있어요. 힘으로 싸우는 데는. 그런데 서서가 생각할 적에는 아, 인생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싸우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이게 패거리 싸움에서 그쪽 대장을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도 내가 발검의 명순인간 상대방은 내가 벌써 칼을 뽑은 줄 모르고 앞으로 이렇게 디밀당하니 뭐 여의치 않게 이렇게 목에 찔려가지고 죽었는데 서서의 생각은 이건 아니다. 그 7일 밤낮을 거기서 그 반성하고 어떻게 할 건가. 17살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뜻을 세우고서는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식당을 도우면서 그 체력을 단련하면서 무술을 연마했는데 무술로는 내가 지금 아주 뛰어납니다. 뭐 골목대장이라고 해도 대장 노릇을 하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대장 노릇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나이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학문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어머니가 뭐 대장부니까. 그리고 아들이 뭔 얘기 한다고 하면은 거의 반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똑바로 걸어가니까. 그때는 뭐 그 중국 밑에는 협객 정신도 있었지만은 춘추 전국 시대를 내려오면서 그 현사들 그것도 면면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제자백과 그 사상이 그러니까 그 사상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숙부한테 가봐라. 그 이제 숙부도 막 구척장신의 힘이 아주 센데 왼쪽 팔을 잘리고 와서는 그러니까 근동에서는 대장이에요. 뭐 오른손으로 칼만 잡으면은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숙부는 전쟁에서 그렇게 왼쪽 팔을 잘리고 와서는 그 근동에서 이제 그 대장 노릇을 협객 대장 노릇을 하면서도 항시 서가장의 만권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은 숙부한테 가서 상의를 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서가 와서 숙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이만저만 해가지고서는 저쪽 동네 패거리를 뭐 죽게 했는데, 그 패거리 대장을 둘이 뭐 정당하게 이렇게 겨뤄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은 여의치 않게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 관에 갔었는데, 관에서 그쪽 모였던 친구들하고 우리 이쪽 패거리들하고 입을 딱 뻥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협객이다 해가지고서는 이게 풀어졌는데, 내가 그 대장 노릇으로 세상을 살기는 싫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숙부가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내가 그렇잖아 해도 너하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너네 아버지가 그 무력이 세고 그렇지만은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너도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으리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뜻을 세웠구나.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오전에는 서당에 넣어줄 테니까 서당에 다 가고, 오후에는 어머니 식당에 가서 식당 일을 도우면서 체력도 비축을 하면서 기르고, 체력도 기르고, 그리고서는 저녁에는 여기 만권당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요 만권당에 뭐 널찍하고 좋으니까 여기에서 잠을 자라. 그리고서는 아침 먹는 것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서당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숙부가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서서가 예 알았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17살에, 그때는 이제 엄청 늦은 거죠. 3살이나 4살 먹었을 때 서당에 처음에 이제 가서 입문을 하게 되는데, 거의 보면은 5살 이전에 서당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거기 삼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서서의 숙부도 그 서가장의 삼노예요. 삼노의 한 분이면서 그 근동의 대장, 협객의 대장. 그러니까 뭐 그 생각하는 것이 큰 인간, 파운다리가. 그 5살 이전에 서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17살에 이제 서당에 들어가서 배우니까 조금 늦긴 늦었다만, 그렇다고 학문에는 나이가 없다. 네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하면은 뭐 나중에 어떤 뭐 목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태수, 바로 우리가 이제 목이니까 기주목, 뭐 연주목,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도 네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문학위를 권유를 해요. 그래서 서서는 오전에는 서당에 들어가서 천자문서부터 17살에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타고난 기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금방 배워요. 멋지게 씁니다. 여튼 뭐 그 글에는 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타고난 머리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니까 금방 이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서당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서서가 늦게 들어왔어도 대장으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뭐 키가 구척장신에 또 아주 정의로우니까. 그리고서는 그쪽 동네 대장이 뭐 죽이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여의치 않게 죽었다, 이 소문도 이제 쫙 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그 패거리들은 다 서서를 대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동의 대장이 되는 거죠. 그 나이 또래, 그러니까 뭐 한 20 몇 살 먹은 그 친구들까지 전부 서서를 대장으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는 이 서당에서 오전에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주방, 지금 얘기하자면 주방장, 그러니까 뭐 고기, 그 요리, 뭐 이게 작두칼로다가니 막 뭐 기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체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저녁을 먹고 그 식당에서, 그리고서는 만권당에 와서 또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를 합니다.
요때 이제 그 서당에서 만난 속도라는 친구가 몸이 좀 약해요. 그래서 서당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지금 얘기를 하자면 따돌림. 그걸 이제 그 하여튼 뭐 놀림을 이렇게 당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서서가 오면서부터는 싹 없어집니다. 서서 한마디에. 그러니까 속도하고 이제 아주 또 친한 친구가 됐어요. 속도도 나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조조 밑에 들어가서 여튼 뭐 자기 학문을 이렇게 펼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갈공명 그 이야기할 적에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튼 속도가 이 만권당에 와요. 저녁이면 저녁 먹고 나서.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그 한 3시간 정도 같이 자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그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서는 늦게 이렇게 학문에 이제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많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무도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 춘추시대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사기, 그러니까 사마천이 지은 사기, 그리고서는 공자가진이 이제 사서 5경,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그 서당에서 배우는 것은 기초적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깊이를 더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속도가 옆에서 많이 이제 도와줍니다. 그 속도는 이제 몸은 여튼 그 조금 허약해요. 몸은 허약하지만은 머리는 명석하니까. 그러니까 서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서의 이 학문은 일취월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 띄엄박질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엎드려 가지고서는 엉금엉금 겨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뛰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볼 적에는 아주 그냥 이 기재가 뛰어난 거예요. 가끔 와서 이제 삼촌이 그 물어봐요. 삼촌도 이제 책을 많이 봤으니까, 전쟁 끝나고 와서 늦게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늦게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본인이 해봐야 알으니까. 본인이 안 해보고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10,000번 듣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몸으로 느끼면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서서가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은 난세니까 공부에 그 어느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건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여튼 병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병법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하는 주류가 그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군대를 많이 데리고서는 그 전쟁을 할 적에 포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문에 대해서, 뭐 진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어떻게 했었는가. 그 뭐 사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대충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동이족이니까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죠. 머릿속으로다가 상대방이 두르고 내가 여기서 맞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서는 이제 잘 모르는 것은 또 이제 속도한테 물어봅니다. 그 속도는 뭐 아주 본인이 공부했던 것을 전부 서서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27살 그때 됐을 때 그 삼촌이 그럽니다. 야, 이제 네 학문을 보니까 여기서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그 형주에 사마후이 선생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서는 이제 삼촌이 이제 그 어머니 식당에 와가지고 서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얘가 지금 공부하는 걸 봤더니 여기서만 공부할 게 아니고 좀 더 큰 데로 보내가지고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 알았습니다. 그 뭐 삼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27살 때 사마우이 선생 문화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제갈공명이 17살 때 사마우이 선생 문화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마우이 선생 문화로 들어갈 때 이 석도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석도, 제갈공명, 서서 뭐 셋이는 아주 그냥 그 아삼육으로 아주 그 친하게 됩니다. 같은 이제 동기니까 동문 중에서도 같은 동기가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같은 동문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서서는 제갈공명보다 10살이 많은데도 나이를 안 따져요. 항시 그 제갈공명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서서가 따라가지 못할 분야가 많이 있어요. 제갈공명한테는 아주 뛰어난 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고차원적인 그러한 그 정신이 그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서서가 생각할 적이 서서가 이제 10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뭐 그 무도를 공부한다고 해도 무도도 내내 학문의 일종이니까 비슷해요. 그 형태가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무도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학문에도 뛰어나게 됩니다. 그 이제 학문도 이제 그 어느 학문이냐 하는 이제 그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튼 그 분야에서 한 가지 뛰어난 사람은 모든 거에 금방 이렇게 뛰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위 선생이 그 인물 보는 하여튼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학문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도 사마위 선생 밑에 들어가서 딱 사마위 선생하고 접하면서 사마위 선생이 가지고 있는 학문을 흡수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지금 이제 37살이니까 10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마위 선생은 책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서서한테는 여기저기 그 여행을 다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는 여행 갔다 온 것은 사마위 선생하고 날을 세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갈공명 이야기 처음에 나올 때 사마위 선생 입에서, 그러니까 유비가 사마위 선생 그 장원에 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유할 때, 그러니까 서서가 딴 데 갔다 가니 이제 사마위 선생은 원직이라고 부르는데, 서원직이 저녁에 와서 날을 세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 한 달 동안 딴 데를 갔다가 이 신야로 이제 온 거죠. 신야 이제 그 저기를 보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와서 이제 그 참모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병졸도를 훈련시키는 데에 서서가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병법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낮에 이제 같이 훈련을 시키고 저녁에 끝나고 나서는 그 술 한잔 아주 그냥, 그러면서 이 서서는 그동안에 이제 겪어온 일, 옛날 이야기, 그 장비도 이제 막 그 호걸풍인인가 약간 허풍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서서도 이 협객 정신이 있으니까 그 옛날 겪어온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 장비도 그냥 박수를 치면서 둘이 아주 친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병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루는 이제 마병, 관우한테 가서도 이제 하루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고 나서 저녁이면은 꼭 장비한테 와요. 술 한잔 하려고. 관우는 술을 먹긴 먹지만은 그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허풍이 안 세고. 그 술을 먹으면은 좀 허풍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좀 바래지면서 허풍이 있어야 서로 이게 뜻이 맞잖아요. 그런데 허풍을 안 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술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튼 술을 먹어봐야 뭐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호걸풍이냐 선비풍이냐 아니면은 이 꼬봉적이냐 이게 이제 세 가지 정신으로 나누자면은 그 일본은 꼬봉, 우리는 선비, 중국은 협객. 그 정신이 이제 밑에 쫙 흐르고 있으니까. 그 뭐 그 정신만 흐르는 게 아니라 모든 정신이 같이 이제 흐르고 있지만은 주된 흐름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장비가 이제 1000명을 데리고서는 이제 그 보병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산악 훈련을 시키러 이제 산에 들어갔어요. 산에 1000명을 데리고 뭐 부대를 막 나눠 가지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뭐 산지 타는 거, 산악 이렇게 뭐 그 능선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 뭐 이렇게 하고서는 뭐 깃발 가지고서는 막 그 이제 진법 파가지고서는 이쪽 부대 전진해라, 이쪽 부대는 뭐 계곡으로 숨어라, 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저쪽 이제 각 심리 밖에는 보초병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남쪽 보초병이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지금 그 말무리꾼이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인이죠. 상인이 말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말이 몇 마리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한 100마리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그래? 그러면 그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누구한테 가는 말인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보초병이 가가지고서는 이제 또 금방 이제 뛰어왔어요. 그 남해 목장에서 말을 150마리를 가지고 지금 허창으로 조조한테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선돈을 주고서는 이제 사가는 건데, 병사들이 가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상인들, 그때는 뭐 이게 경계가 그 지금처럼 이게 철책선은 없다고 하더라도 형주하고 그 연주하고 저쪽 뭐 여튼 그 군벌들끼리 그 경계가 있었어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 강을 경계로, 산을 경계로.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군대들도 이렇게 주둔해 있었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와서 이제 그 남해의 말을 가져가기는 그렇고, 당신들이 허창까지 말을 가져와 주시오 하고서는 이제 선돈을 미리 준 거예요. 조조군에서. 그래서 이제 150마리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조조한테 말을 가지고 가? 나중에 우리하고 조조하고 싸울지도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옆에 그 병졸 하나가 그 황건적으로 산적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뺏으면 뺏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그냥 그래 우리 말이야 누런 그래 여튼 뭐 누런 이 띠만 두르면은 황건적이니까, 그때는 이제 산속에는 황건적 잔당들이 이제 하여튼 있었어요. 그런 적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장비가 그러면은 우리가 황건 잔당, 그러니까 산적으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저 말을 좀 가서 우리가 탈취를 하자. 이래가지고서는 그 군복을 다 벗고서는 그 민간인복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서는 민간인복 이제 허름한 거 입고, 그리고서는 뭐 창칼도 다 버리고서는 이제 죽창을 들고서는
이제 완전 범죄를 이제 모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양쪽 그 계곡 위에 숨어 있고, 그리고서는 저쪽 앞쪽은 약간 이제 튀어놓은 상태에서 막으면서, 장비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쪽 뒤에서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몰기로, 그 약간 이제 계곡이 협소한데 거기를 이제 통과해야 돼요. 허창으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이 상인들도 이제 말을 이제 여러 군데 공급을 하니까 산속을 지날 적에는 아주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무술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골라가지고서는 이제 말을 이제 말머리꾼이로 보내요. 중간에 뭐 그 잘못하면은 뭐 그 탈취당하고 잘못하면 또 이제 그 다 죽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말이 비쌌으니까 말 가격이. 그래서 말머리꾼들이 150마리 말을 몰고서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함성이 들리면서 그 옆에 산등성이에서 함성이 들리면서 앞에서도 막 등치가 산만한 사나이가 그냥 죽창을 들고서는 보니까 뭐 그 민간인 복을 입었어요. 누런 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누가 보던지 황건적이에요. 황건적. 그러니까 말머리꾼들이 처음에는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딱 대항을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대항을 하기로 해서 대항을 하는데 장비한테는 어림도 없죠. 장비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해가지고서는 말을 몰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가 뒤에 가는 28마리 말을 이제 탈취하게 돼요. 요게 이제 전초가 돼가지고 조조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